혹시 여러분도 나이가 들면 그저 많이 걷는 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집을 나서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무조건 많이 걸어야만 건강해진다고 믿고 계시진 않나요? 걷는 게 좋다는 말만 믿고 매일같이 무리해서 걷다가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어 하면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억지로 걸음을 재촉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사실 우리가 걷기에 대해 오랫동안 믿어왔던 통념들 중에는 오히려 우리 몸을 힘들게 하고 심지어 노화를 가속화할 수도 있는 거짓말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거짓말들을 모르고 계속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걷다 보면 건강을 지키려던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께서 걸음에 대해 잘못 알고 계셨던 가장 큰 오해 5가지를 속 시원히 파헤쳐보고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진짜 비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비법들을 알고 나면 여러분의 걷기 습관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테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의외의 정보까지 꼭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여러분이 걸음에 대해 가장 흔하게 착각하고 계시는 첫 번째 거짓말부터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무조건 많이 그리고 오래 걸어야만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루 만보, 2만보를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걸음을 재촉하시고 심지어 통증이 느껴져도 참고 계속 걸어야만 운동이 된다고 여기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이 거짓말은 우리 몸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오히려 관절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관절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무릎이나 발목, 허리 관절은 일상생활의 무게와 충격을 고스란히 감당하는데 가분전 여기에 무리한 걷기 운동까지 더해지면 과부하가 걸리기 쉽습니다. 마치 낡은 자동차 엔진을 무리하게 계속 돌리는 것과 같아요.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결국에는 고장이 나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무작정 많이 걷는 것보다 바른 자세로 꾸준히 걷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걷는 시간이나 거리에 집착하기보다는 걷는 동안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걸을 때 허리를 곧게 펴고 시선은 전방 10피 15m 정도를 향하며 어깨는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흔들어 보세요. 발은 뒤꿈치부터 닿아서 부드럽게 앞꿈치로 구르듯이 떼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바른 자세로 30분 정도 활기차게 걷는 것이 대지 않은 힘 구부정한 자세로 2시간씩 무리하게 걷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긴 시간을 걷기보다는 짧게는 15분에서 20분 정도라도 꾸준히 매일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몸이 적응하는 것을 느끼면서 점차적으로 시간이나 거리를 늘려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혹시 걷다가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쉬어야 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처럼 단순히 걷는 양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아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걷기에 대한 또 다른 치명적인 오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이 있어도 참고 걸어야 운동이 된다고 믿으십니다. 특히 젊은 시절 운동하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은 원래 좀 아파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생각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서인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확실한 경고 신호입니다. 자동차에 빨간 경고등이 들어왔는데도 무시하고 계속 운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몸에서 이 이상은 무리야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지 않고 계속 걷다 보면 작은 통증이 만성적인 통증으로 이어지거나 심하면 인대 손상이나 관절염, 악화와 같은 심각한 부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분 중 한 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동네 뒷산을 오르내리셨는데 무릎이 아파도 참고 꾸준히 하셨다고 합니다. 운동하면 좋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매일 무리하셨는데 결국에는 무릎 연골이 닳아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몸의 소리에 귀 기울였더라면 통증이 있을 때 쉬어가거나 다른 운동으로 대체했더라면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통증을 참고 하는 운동은 절대 운동이 아니라 노동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몸을 소모시키고 병들게 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증이 느껴진다면 가장 먼저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걷기만 것이 아니라 몸은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운동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무릎 통증이 있다면 걷기 대신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처럼 관절에 부담이 적은 운동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요가나 스트레칭으로 관절의 유연성을 길러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을 존중하고 배웠대 아프면 쉬어가며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운동은 즐거워야 하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통증을 동반한 운동은 결코 건강한 운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여 주세요. 몸이 아프다고 말할 때는 잠시 멈춰서서 쉬어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현명한 걷기 습관의 시작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오해까지 살펴봤으니 다음으로 세 번째 거짓말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걷기만으로도 충분하니 다른 운동은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걷기 운동은 심혈관 건강에 좋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며 기분 전환에도 탁월한 아주 훌륭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균형 잡힌 발달을 필요로 합니다. 걷기 운동은 주로 유산소 운동에 해당하며 다리 근육을 사용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유연성, 그리고 균형 감각도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해, 나이가 들면 왜 자꾸 낙상 사고가 늘어날까요? 단순히 다리에 힘이 없어서만은 아닙니다. 핵심, 넘어질 때 몸을 제대로 지탱해 줄 수 있는 코어 근육이나 팔, 어깨 근육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걷기만으로는 이러한 근육들을 충분히 발달시키기 어렵습니다. 또한 유연성이 떨어지면 움직임이 뻣뻣해지고 작은 움직임에도 통증을 느끼기 쉽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걷기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보조적인 운동들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병행해야 할까요? 가장 추천하는 것은 근력 운동입니다. 특별한 장비 없이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맨몸 근력 운동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벽에 기대어 푸시업하기, 계단 오르내리기, 발 뒤꿈치 들기 등은 하체와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매일 걷기 전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 투자하여 스트레칭과 함께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해보세요. 다리 근육뿐만 아니라 복부 근육까지 골고루 단련하면 걷기 자세도 더 안정되고 걸음보 낙상 위험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요가나 필라테스처럼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동시에 길러주는 운동도 좋습니다. 동네 문화센터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걷기와 더불어 근력, 유연성, 균형 운동을 꾸준히 병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핵심 비법입니다. 단순히 걷기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우리 몸의 다양한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이 흔히 믿고 계시는 네 번째 거짓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그것은 바로 굳이 밖에 나가서 걸어야만 운동 효과가 있다는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야외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해야 제맛이지 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물론 맑은 날씨에 햇볕을 쬐며 걷는 것은 분명 좋은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좋지 않거나 미세먼지가 심하거나 혹은 너무 춥거나 더운 날에도 억지로 밖에 나가 걷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기온 변화에 민감해지고 미끄러운 길이나 복잡한 도로는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제 이웃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셨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우산을 쓰고 나가셨는데 한 번은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지셔서 크게 다치신 적이 있습니다. 골반골절로 오랜 시간 병원에 입원하셔야 했고 그 후로는 걷기 운동에 대한 두려움까지 생기셨습니다. 이렇게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밖에 나가 걸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밖에 나가서 걷는 것은 폐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고 너무 추운 날에는 혈압이 오르거나 감기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더운 날에는 열사병의 위험도 무시할 수 없죠. 그렇다면 밖에서 걷기 어려운 날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실내에서도 충분히 걷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의 본질은 몸을 움직이는 데 있습니다. 집 안에서라도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자리 걷기 운동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라도 틈틈이 제자리에서 팔다리를 흔들며 걷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5분, 10분씩 짧게 시작하여 점차 시간을 늘려나가면 됩니다. 아파트라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훌륭한 운동이 됩니다. 계단 오르기는 걷기보다 훨씬 더 많은 근육을 사용하고 심폐기능 강화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혹은 실내 자전거나 러닝머신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헬스장이나 도매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좋고요. 돈성이
중요한 것은 환경이나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게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굳이 위험한 상황에 자신을 노출시키면서까지 밖에서 걸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세요. 우리의 건강은 현명한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이 걷기에 대해 가지고 계시는 또 하나의 오해. 바로 5번째 거짓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느리게 걷는 건 운동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옆 사람과 대화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걸어야만 혹은 땀이 흠뻑 나야만 운동 효과가 있다고 믿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활기차게 걷는 것이 심폐 기능 강화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나 신체 상태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걷기 속도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다리 근육이 약해져서 혹은 관절이 좋지 않아서 빠르게 걷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운동이 안 되네 하고 자책하거나 무리하게 속도를 내다가 넘어지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느리게 걷는 것을 효과 없는 운동으로 치부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몸을 움직이는 것은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느리게 걷는 것에도 분명한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형 감각이 약하거나 낙상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느리고 안정적인 걸음이 더 중요합니다. 낭운닭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천천히 걷더라도 매일 꾸준히 걷는 것이 죽체들은 끔 빠르게 걷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건강에 이롭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오롯도 숨밀하 그에 맞는 속도와 방법으로 걷는 것입니다. 만약 너무 느리다고 느껴진다면 걷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보거나 걷는 중간에 짧은 스트레칭이나 팔 흔들기 등을 추가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올바른 자세로 걷는 것에 집중한다면 느린 걸음으로도 충분히 근육을 사용하고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린 발 뒤꿈치부터 앞꿈치까지 지면을 부드럽게 굴리면서 체중을 이동시키고 복부에 힘을 주고 상체를 곧게 세우는 데 집중해 보세요. 이렇게 의식적으로 걷는다면 느린 걸음이라도 충분한 운동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 자체가 주는 긍정적인 느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억지로 무리하게 빠르게 걷기보다는 즐겁고 편안하게 걷는 것을 목표로 삼으세요. 하루 10분, 20분이라도 매일 꾸준히 걷는 습관이야말로 가장 큰 보약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걸음에 대한 5가지 큰 오해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조건 많이 걸어야 한다는 생각, 통증을 참고 걸어야 한다는 생각, 걷기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 굳이 밖에 나가야만 한다는 생각, 그리고 느리게 걷는 건 운동이 안 된다는 생각까지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깡공 걷기는 단순히 오래 걷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통증이 있다면 쉬어가며 걷기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근력, 유연성, 균형 감각을 키우는 다른 운동들을 병행하고 날씨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게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체 상태에 맞춰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즐겁게 걷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얀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걷기 습관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고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여러분만의 걷기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